자,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캠시스가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인천 송도, 중국 위해, 베트남 빈포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게 뭡니까? 그 각 그 세 개 리전에 어떤 그 생산 기지라든지 그것 다 있는 겁니까? 법인이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중국 위에 베트남 빈폭에 생산 음.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가 R&D하고, 그 다음에 영업과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ERP 구축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네, 작년 알고 4월부터 있는데, 시작을 그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ERP가 없었습니까, 회사에? 네, 저희들 어. ERP가 없었고, MS 시스템에다가 음. 각 그 좀 프로그램을 매동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형태였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ERP를 도입한 이유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ERP를 그동안 쭉 ERP 안 쓰고 MES를 쭉 잘 쓰고 계시는데 네. 왜 ERP를 갑자기 작년도에 이게 도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본격적으로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각 법인 간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모아서 단절 없이 정보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네네. 좀 ERP를 구축해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그 세계 위전이 해외 법이 네. 있으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아까 전기 자동차 포함해서 네네. 신사업으로 지금 진출하시려고 하는데 네네. 신사업 진출할 때 ERP가 왜 필요한 거죠? 일단 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관리해야 될 이제 사업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구성원도 많아지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카메라 모듈 할 때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네. 것들이.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그 운영 방법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서 네. 일단 먼저 그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기점으로 표준화시켜서 계속해서 네. 횡전개하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컨셉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앞으로 신사업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사업,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사업까지도 네. 확장해서 계속해서 ERP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ERP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전 보통 이제 일반 해외 법인만 할 때 생각했는데 네. 신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ERP가 도입된 것이 하실 때 이제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있었을 텐데, 네. 오라클을 선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어떤? 예, 이전에 제 경험상으로 SAP 솔루션하고 오라클 ERP 이 두 개 솔루션들 다 일단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캠비스에 인발부되고 나서 솔루션을 검토를 했을 때 네. 일단 SAP보다는 오라클에서 이제 벤더사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준비 과정이나 그 다음에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운영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약속과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다양한 사업부 군에 있는 그러니까 신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좀 통합 관리를 위해서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라클 패키지가 좀 더 네. 저희들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다른 외산 솔루션에 대한 검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시스템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었고 회사 운영 인력이. 예. 인력 캐파로 봤을 때 좀 부족한 편이었고 그 다음에 구축하고 나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구축 비용에 있어서 조금 다소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라클 ERP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선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팩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그 팀장님은 여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이런 걸 많이 수행하셨잖아요. 네. ERP 프로젝트를.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ERP 같은 걸 큰 전사적 네. 그런 프로젝트 할 때 그 사람을 네. 팀장님만의 사람을 감별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그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파트너로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팁을 하나 주시죠? 네. PM이다 회사 사실 ERP 프로젝트가 시스템을 깔고 끝내겠다라는 컨셉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개선시키고 경영 성과를 좀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사실 어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컨셉이 많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나 PM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리지보다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자세? 애티튜드와 네. 열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은 테크니컬하게 테크니컬한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기능의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어떤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어떻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알겠는데 어떻게 알아보세요? 보통 다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사제된 문제들을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지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에서 그런 애티튜드를 보는 거죠. 거기에 윤 이사님이 합격하신 거네요. 네. 컨설팅 업체이죠. 그죠? 거기 또 엄한 고객 만나면 정말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윤 이사님은 자, 정말 고객을 막 고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런 고객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고객은 어떤 고객 타입입니까? 해보시니까 많은 프로젝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장 이제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왜 ERP 하냐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경험도 있으셨고 전에 그런 경험들이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CEO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3개 법인을 동시에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사례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ERP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강한 이 고객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